이번 시간에 알아볼 오늘의 주요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이번 시간의 주요 키워드는 뇌줄기로, 뇌줄기는 위쪽으로 대뇌, 아래쪽으로 척수를 이어주는 구조물로 중간뇌, 다리뇌, 숨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은 뇌줄기와 척수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로는 뇌줄기 및 척수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뇌줄기와 척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뇌줄기는 대뇌, 시상하고 척수를 연결해주는 신경구조물이죠. 그래서 그림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번 시간에 시상하고 시상하부인 그 사인회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 바로 아래쪽에 있는 이렇게 생긴 구조물이 뇌줄기예요. 그래서 척수와 바로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중간뇌, 순서대로 여기가 다리뇌, 그리고 이 아래쪽이 숨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뒤쪽 부분을 보면 이렇게 이제 여기는 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뒤쪽 부분에 보면 그물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망상체 또는 그물체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그물체는 오름신경로를 통해서 수면, 각성 또는 의식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대뇌 겉질을 활성화시키고 또 호흡, 그리고 심장박동, 혈압조절, 기침, 재채기 등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역할들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물체예요. 만약에 이 그물체에 손상이 되면, 그러니까 손상을 입으면 다시 말해서 각성이 안 되는 상태의 거죠. 그러니까 콤마 상태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 식물인간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도 이 그물체를 활성화시키면 졸음을 이렇게 쉽게 떨쳐낼 수가 있는데 그게 사실 쉽진 않잖아요. 그물체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뇌줄기의 중간뇌부터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중간뇌는 셋째 뇌실과 넷째 뇌실을 연결하는 그런 중간뇌 수도관 그 사이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이미 얘기를 했던 것처럼 아마 흑색질 부분 아마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거기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피라미드 바깥로를 형성하는 적색 척수로가 바로 여기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리뇌에 있습니다. 다리뇌는 중간뇌하고 숨뇌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리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다리뇌 같은 경우는 뇌 여러 부분과 연결해주는 그런 다리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리뇌라고 하고요. 나중에 호흡할 때도 호흡에 관련된 조정 중추가 이쪽 다리뇌 부분에 그물체에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따로 또 설명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숨뇌는 뇌줄기 중에서도 가장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고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게 이제 숨뇌예요. 숨뇌는 아래쪽 척수하고 바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웬만한 신경로들이 위쪽으로 올라오는 신경로, 아래로 내려가는 신경로가 전부 이 숨뇌를 거쳐서 척수와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유지하는 기본적인 중추는 전부 숨뇌에서 합니다. 앞으로 수업을 쭉 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내용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척수로 들어가도록 하죠. 뇌는 여기에서 끝내고요. 이제 척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척수에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은 해부학 시간에 해야 될 내용들은 빼고 생리학에 관련된 내용 중심으로 가능하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척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뇌줄기에서 나와서 여러분들의 머리, 그러니까 큰 후두공이 있죠. 포라멘 매그넘을 나오는 순간부터 이제 척수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척수를 지지해주는 이제 뼈가 바로 이렇게 척추뼈입니다. 척추뼈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 사이에 이런 척수가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볼 게 팽대 부분이 있습니다. 목을 지나올 때 여기가 굉장히 두껍고, 허리를 지나갈 때 여기가 두꺼운데, 여기는 많은 신경 연접이 일어나는 부분이에요. 세포체들이 많고, 여기에서 많은
척수신경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부분이다. 그래서 특별히 두껍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척수의 구조 기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척수도 뇌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막처럼 3개의 층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서 거미막 및 공간으로 뇌 척수에게 순환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척수의 구조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죠. 대뇌 같은 경우는 겉질이 바깥쪽에가 있어서 바깥쪽이 회색질이고 안쪽이 백색질이었어요. 거기는 이제 섬유들이 지나가는 곳이잖아요. 척수는 신경로들이 지나가는 통로입니다. 그러면 신경로가 주로 어디로 가느냐, 이 구조를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척수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뒤쪽이고요. 구조를 보면 여기가 앞쪽입니다. 여기가 앞쪽이고요. 여기가 뒤쪽인데 이 가운데 나비 모양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회색질이에요. 이 회색질이 바로 신경의 연접이 일어나는 부분, 즉 다시 말해서 세포체들이 많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회색질로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노랗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축삭이 이렇게 지나가는, 즉 신경로가 지나가는 부분입니다. 축삭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를 백색질이라고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좌우로 이런 그 척수 신경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쪽에는 여기가 이렇게 두껍습니다. 신경절이 있어요. 그래서 감각신경이 이렇게 들어와서 세포체가 여기 있고, 이게 척수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뒤쪽으로 들어가는 감각신경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각신경이 이렇게 뒤로 들어가고요. 앞쪽은 운동신경이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앞부리, 여기를 뒷부리라고 얘기하는데, 앞쪽은 운동신경이고요. 뒤쪽은 감각신경이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척수의 구조적으로 여기에 뒤쪽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뒤쪽 섬유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는 앞쪽 섬유단, 여기는 가쪽 섬유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척수신경로를 얘기를 할 때 이런 위치나 구조나 이런 것들을 이름으로 붙여서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경로 외울 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신경로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위흥분 전도로 아까 저번 시간에 대뇌 겉질에서부터 내려오는 이제 신경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죠. 내림신경로는 대뇌 겉질에서 운동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따른 이제 그 근육이 어떻게 움직이게 할 거냐라는 신경로인 거예요. 대뇌 겉질에서 말초로 이렇게 내려가는 신경로를 내림신경로라고 하고, 이런 신경을 결국은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신경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운동신경로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어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감각기관입니다. 그래서 뇌 외부에, 여러분들 신체 뇌 외부에 환경 변화가 있으면 그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수용하고, 그걸 인지할 수 있도록 위로 올려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감각 정보는 전부 시상을 거쳐서 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투사 섬유를 통해서 이렇게 대뇌 겉질로 이렇게 투사가 할 건데, 말초에서 중추 쪽으로 간다고 해서 이거를 오름신경로라고 하기도 하고, 여기를 또는 다른 말로 구심성 신경이라고 하고, 내림신경은 또 원심성 신경이라고 하고, 우리나라 말로 보면 요거를 날신경이라고도 합니다. 날신경, 요거는 들신경,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다 같은 내용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바로 신경로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위운동 하는 거 보시죠. 수위운동이면 뭐겠습니까? 내림신경로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뇌 겉질의 고위 중추로부터 시작해서 척수까지 이제 내려가는 신경로인 거예요. 그런데 대뇌 할 때 잠깐 얘기했었죠. 숨 내에 뇌줄기에 피라밋을 거쳐서 가는 신경과 그것을 거치지 않는 신경로가 있다고 얘기했었어요. 그게 바로 피라밋로, 그다음에 피라밋 바깥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피라밋로는 뼈대 근육의 수유 운동을 지배를 하는 거고요. 피라밋 바깥로는 그것을 조절하는 신경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뼈대 근육의 반사적 작용이나 또는 무의식적 운동이나
또는 근육의 긴장 조절이나 이런 것에 관여하는 신경로가 바로 피라미드 바깥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라미드로에는 겉질 척수로가 있는데 이 겉질 척수로가 이 피라밋에서 교차해서 내려가는 신경이 있고 교차하지 않고 내려가는 신경이 있어요. 그래서 교차해서 내려가는 신경은 척수의 가쪽을 타고 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쪽 겉질 척수로라고 하고요. 교차하지 않고 내려가는 신경이 있는데 이거는 안쪽 겉질 척수로라고 해요. 좀 이따 그림으로 또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피라밋 바깥로는 숨 내에 이 피라밋이 있는데 이 피라밋을 거치지 않고 다른 쪽으로 내려가는 거죠. 피라밋을 거치지 않고 바깥쪽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서 이제 출발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요거는 중간내 적색핵 그리고 덮개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적색 척수로 또는 덮개 척수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리내 그물 척수로 다리내 그물 쪽에서 가는 거고요. 숨내 그물 척수로 숨내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안뜰 척수로는 숨내의 안뜰핵에서 출발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뇌줄기에 어디에서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명칭이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외우지 않아도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내림신경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죠. 네, 요게 겉질 척수로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대뇌 겉질에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대뇌에서 겉질을 출발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지금 뇌줄기예요. 뇌줄기인데 중간내 다리뇌를 거쳐서 숨내로 가는 거예요. 숨내 여기가 뭐냐 그러면 피라밋이에요. 피라밋. 요 피라밋에서 피라밋을 거치고 이 피라밋에서 반대쪽으로 이렇게 교차를 해서 내려가는 거죠. 이쪽에서 오면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 뇌 왼쪽 부분이고 여기가 오른쪽이거든요. 해부학적인 위치로 보면. 그래서 왼쪽에서 내려온 신경이 오른쪽으로 내려간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 교차해서 내려간다라는 거죠. 이것을 아까 얘기를 했던 피라밋로에 이제 교차해서 내려가는 것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가쪽 겉질 척수로를 타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름이 가쪽 겉질 척수로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교차하지 않은 것들은 어때요? 여기서 교차하지 않고 피라밋을 가면 여기 앞쪽으로 갑니다. 여기가 지금 가쪽 부분이고요. 여기가 앞쪽 부분이에요. 이렇게 앞쪽으로 내려가는 거 뭐라고 한다? 앞쪽 겉질 척수로라고 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겉질 척수로는 척수로 내려갈 때 가쪽 겉질 척수로와 앞쪽 겉질 척수로로 구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뇌줄기에서 내려가는 건데, 뇌줄기에서 가는 건데, 뇌줄기에서 갈 때, 어디에서 출발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어디에서 출발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중간뇌거든요. 중간뇌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지금 중간뇌 위쪽 부분, 아래쪽 부분 지금 잘라서, 해부로 이렇게 수평으로 이제 잘라서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중간뇌입니다. 중간뇌에 적색핵에서 출발한 게 이렇게 빨간색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숨내가 여기 있는데 이 추체를 거치지 않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적색 척수로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출발한 여기는 지금 덮개에서 출발하잖아요. 그래서 덮개 척수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름신경로를 한번 볼까요? 오름신경로는 크게 세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뒤기둥, 뒤섬유기둥, 안쪽 섬유띠로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뒤섬유 또는 뒤기둥이라는 얘기는 아까 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까? 척수의 구조를 볼 때 뒤쪽 영역을 얘기를 했었잖아요. 바로 여기를 뒤기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을 타고 신경이 올라간다 그래서 뒤기둥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여기로 올라가는 건 뒤섬유기둥, 그 다음에 여기 안쪽, 여기 이제 정중선에서 안쪽을 타고 이렇게 올라간다. 그래서 이제 뒤섬유기둥, 안쪽 섬유띠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를 타고 올라가는, 감각 정보는 촉각이나 의식적 고유 감각이 요리 들어가요. 의식적 고유 감각이. 촉각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척수에서 시상으로 가는, 여기는 이제 어디에서 연결이 될 거냐면 중간에 1차 신경, 2차 신경, 그리고 3차 신경을 통해서 이제 겉질로 갈 텐데,
예, 1차 신경하고 2차 신경으로 연결하는 이 연접 부위가 어디냐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여기는 지금 숨내에서 연접을 해요. 시상으로 갑니다. 그래서 척수에서 시상으로 가는 신경로, 예, 척수 시상로. 그리고 이제 척수 소내로는 아까 소내할 때 잠깐 얘기했었잖아요. 척수에서 올라오는 것들 중에 소내로 다이렉트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시상을 거치지 않고, 그래서 여기 척수 소내로는 어디예요? 무의식적 고유감각 이렇게 돼 있어요. 무의식적 고유감각은 어떤 의미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움직임을 할 때, 운동을 할 때 뭐 근육의 움직임 정도라든지 또는 긴장 정도라든지 관절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무의식적 고유 감각을 손해로 보낸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운동에 관련된 내용 요리 간다라는 거 알고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뒤섬유기둥 안쪽 섬유띠로라고 한 거예요. 여기는 촉각하고 의식적 고유감각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에서 올라오는 의식적 고유감각인데 요것들이 팔은 여기를 타고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여기서 연접하잖아요. 여기가 감각신경이 와서 여기서 이제 연접을 하면 되고 1차 신경, 여기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가는 것을 2차 신경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연접을 해요. 여기가 어디냐 그러면 숨내예요, 숨내. 숨내에 이 연접하는 부위가 바로 쐐기예요. 쐐기다발액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네, 쐐기다발액. 여기가 숨내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팔에서 올라오는 저 촉각이나 의식적 고유감각은 숨내에 쐐기에서 연접을 하고 다리에서 올라오는 것은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는 널판다발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에서 연접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 올라갈 때 뇌줄기의 안쪽을 타고 간다 그래서 안쪽 섬유라는 얘기를 합니다. 안쪽 띠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들이 이제 시상에 가서 시상에서 2차 연접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투사하는 거죠. 대뇌 겉질로 이렇게 투사해서 가는 이런 섬유 경로를 뒤섬유기둥 안쪽 섬유띠로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아까 1차 감각신경에서 숨내서 연접해가지고 요렇게 갔는데 이건 무슨 의미냐 그러면 여러분들의 몸의 우측 부분에서 올라오는 감각은 이 숨내에서 반대쪽으로 넘어간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교차에 내려갈 때 그 교차의 의미도 그런 얘기인 겁니다. 왼쪽 뇌에서 출발한 것은 교차해서 거기에서 교차해서 오른쪽으로 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반대로 넘어가서 반대쪽 뇌로 그 감각을 전달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오른쪽 부분은 숨내에서 여기에서 연접해가지고 반대로 넘어가요. 여기를 교차 부위라고 합니다. 교차해서 여러분들 뇌의 왼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 그러면 척수 시상로잖아요. 여기에서 촉각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오면 여기는 들어오는 그 척수 부위에서 연접을 바로 합니다. 그래가지고 반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차 부위가 여기는 척수예요, 척수. 척수에서. 다리에서 올라오는 것도 들어온 부분에서 연접하고 1차 연접이죠. 1차 신경, 그 다음에 2차 신경은 반대로 넘어가서 이렇게 오른쪽의 부분 감각이 왼쪽 뇌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가 그건 거예요. 어디에서 연접을 하고 어디에서 교차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뇌가 왼쪽 뇌가 오른쪽을 담당하고 오른쪽 뇌가 왼쪽을 담당한다는 얘기는 내려갈 때도 올라갈 때도 반대로 넘어가는 부분이 어디에선가 있다. 교차하는 부분이 어디에선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이런 그림들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척수소내로예요. 척수소내로는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런 신경로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척수는 교차하지 않습니다. 동축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이제 다른 신경로하고 좀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다리에서 올라오는 이 무의식적 고유감각이 있죠? 이 고유감각이 들어온 데서 연접을 했어요. 연접을 하고 올라가는데 어디로 갑니까?
동축으로 가서 그냥 동축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몸의 왼쪽 부분의 감각인 거잖아요. 그런 감각이 손의 왼쪽으로 간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동축으로 간다라는 얘기고, 요거 같은 경우는 뭐냐 그러면 넘어갔네요. 이거는 넘어갔잖아요, 그죠? 이렇게 넘어간 거는 요 경로를 타고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요 경로는 앞쪽 척수소내로라고 해요. 그러니까 척수소내로도 결국은 다시 동축으로 간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 앞척수소내로만 척수에서 넘어갔다가 다시 소내로 들어갈 때는 반대로 넘어가서 다시 동축으로 간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래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척수소내로는 동축으로 간다라는 게 중요해요. 오른쪽의 감각은 오른쪽 소내방구로 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름신경로, 내림신경로 정리를 했고요. 이제 반사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 건데, 반사는 감각 자극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여러분들이 뜨거운 불에 손을 댈 때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아이고 뜨겁네 그리고 손을 떼지는 않잖아요. 뜨거운 난로에 손을 댈 때 손을 먼저 떼고 그리고 뜨거워 그렇게 하잖아요. 이거는 먼저 반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감각이 인지된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반사라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유발되는 불수의적 자동 반응이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사의 요소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감각기, 그러니까 감각 수용기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중간 여기 감각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걸 감각 신경세포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중간세포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운동신경이에요. 감각신경이 원래는 여기에서 반대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뒤기둥을 타고 올라가거나 해서 겉질로 간 다음에 겉질에서 이렇게 내려와야 될 텐데 그럴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위해의 상황인 것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기에서 중간신경을 거쳐서 운동신경으로 바로 보내는 거예요. 올라가기 전에 이미 운동을 먼저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효과기인 근육으로 하여금 수축하게 해서 위의 환경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이런 작용을 반사작용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마치 활처럼 보였다 그래서 리플렉스 아크라고 합니다. 반사활이라고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반사의 종류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뻗침 반사가 있습니다. 뻗침 반사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 무릎 반사 아시죠? 무릎 반사. 이게 다리를 편하게 두고 다른 어떤 텐션이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 이 부분 무릎 인대 부분 이렇게 슬개골이죠. 무릎뼈 아래 부분을 이렇게 반사 방치로 이렇게 때리면 아래쪽 아래 다리가 이렇게 위로 올라옵니다. 그게 왜 그러냐라는 얘기인 거죠. 이렇게 때리면 이 근육이 익스텐션 된다라는 정보를 근방추에서 보내요. 그러면 그렇게 정보를 이렇게 받고 그것을 대뇌화를 통해서 이게 다리가 익스텐션 된다. 그러니까 신전된다라는 정보를 주면 그래 그럼 수축해야 되겠네. 그렇게 해서 운동신경을 통해서 이 넙다리 근육 이거를 이제 수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한 게 아니라 반사적으로 이런 작용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이거를 뻗침 반사, 신전 반사. 그러니까 다리가 스트레칭 된 거잖아요. 스트레칭 되는 이제 그런 반사. 가장 대표적인 예가 무릎 힘줄 반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굽힘 반사예요. 굽힘 반사는 신체에 위해 자극이 들어오게 되면 통증 자극이나 위해 자극이 이거죠. 그러면 그 환경으로부터 바로 이렇게 빠르게 도피하게 하는 반사가 바로 굽힘 반사입니다. 예를 들면 압정에 이렇게 찔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압정을 피해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근육을 수축시켜서 위의 환경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지도록 하게 하는 반사가 굽힘 또는 회피 반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하면 교차 편 반사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신체 균형 유지를 하기 위한 반사인데 예를 들어서 굽힘 반사를 유발시키는 통증 작용이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의 몸이 이렇게 반사작용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몸이 균형을 잃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굽힘 반사가 일어나는 반대쪽, 그 부분에는 편반사가 일어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굽히고 한쪽은 펴게 하는 그런 반사.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뭘 한다? 균형을 잡게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 한번 보시죠. 여기 이 피는 여기는 굽힘 반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반대쪽은 이 팔을 펴게 해서 여러분들 몸을 지지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떼게 하려면 몸이 어떤 형태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걸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반대쪽인 거예요. 그래서 균형을 잡게 하는 그런 반사를 교차편 반사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뇌전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뇌는 끊임없이 신경세포의 정상적인 활동으로 인해서 전기적 파형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걸 기록하는 게 뇌전도예요. 그래서 즉 다시 말해서 뇌파를 기록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뇌파의 종류를 보면 알파파부터 델타, 감마파까지 이렇게 있는데 한번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깨어있는 파장이 베타파예요. 그리고 주로 이마엽에서 나오는 형태고요. 여기는 13Hz에서 약 30Hz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물론 이제 낮은 중간 높은 베타파가 있긴 하지만 보통적인 상황으로 보면 높은 각성 수준 상태에서 높은 수준의 각성 상태에서 집중하거나 의사 결정하거나 문제 해결하거나 할 때 나타나는 평상시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을 감고 피곤했을 때 휴식 상태에 한다거나 또는 통합 학습하는 이제 그런 상태. 이때가 이제 알파파가 나오는 상태예요. 겉질 또 뒤통수 옆 시상에서 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베타파보다 훨씬 더 높은 파장이 나오는 게 이제 30Hz 이상인데 이게 감마파입니다. 이거는 의식적으로 집중할 때 주로 나오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최고로 이렇게 집중하거나 또는 초자연적인 어떤 힘을 발휘할 때 그럴 때 나타나는 파장이 이 감마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제 어른들이 이제 잠을 잘 때 또는 깊은 명상에 빠질 때 나타나는 파장이 세타파예요. 여기는 주로 해마 쪽에서 나옵니다. 해마 쪽에서 나오고요. 이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의 단기 기억이나 또는 그런 기억들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인 거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이런 그 상황을 유지를 하면 오랫동안 기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델타파는 어린이들에게 주로 나타나는데 성인인 경우는 정신장애나 뇌장애, 간질 등의 질환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면 반응은 렘 수면과 non-REM 수면으로 구분이 되는데 non-REM 수면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서 렘 수면을 간다. 렘 수면 여러분들 아시죠? 렘 수면은 Rapid Eye Movement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을 자고 있을 때 눈동자가 막 이렇게 흔들리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때가 바로 각성 상태와 유사한 알파파가 혼합적으로 나타나는 시기, 깊은 잠에 빠지면 렘 수면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렘 수면과 non-REM 수면이 90분에서 120분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교차해서 나타난다. 수면 중에 그런 것들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뇌 가소성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 건데 뇌는 신경세포 재생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손상을 입는다 하더라도 뇌에 어떤 그런 그 신경로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끊임없이 경험이나 생활을 통해서 기능적으로, 구조적으로 재조직이 일어난다라고 해요. 이거를 뇌의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 습관을 어떻게 하느냐, 또 학습을 얼마만큼 하느냐, 그렇게 하는 거에 따라서 기억을 얼마 정도 반복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뇌의 가소성은 끊임없이 진행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가 안 된다라고 절망하지 마시고 꾸준히 습관화하고 또 학습을 반복해서 하면 뇌의 가소성이 증폭되고 여러분들의 기억력이나 학습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날 수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하시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제를 잘 읽고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풀이해보세요. 이번 시간은 뇌줄기와 척수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